인도의 그 고대 불교 대학 하면 나란타 대학이라고, 나란타 대학이 유명하죠. 대부분 옛날 고대 불교, 인도의 고대 불교 대학은 나란타 대학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옛날 고대 불교 대학이 나란타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불교 대학이 총 7개의 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옛날 인도 고대의 불교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인도의 대표적인 인도의 고대 불교 대학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나란타 대학, 그리고 두 번째 탁샤실라 대학, 비크라마실라 대학, 발라비 대학, 파르푸르 소만푸라 대학, 그 다음에 자가달라 마하비하라 대학, 그 다음에 오단 타프리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 7개의 대표적인 불교 대학이 인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7개 불교 대학이, 고대 불교 대학들은 12세기 이슬람의 침략으로 하나둘 파괴되어 지금은 유적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일부 대학은 이슬람의 침략과 파괴를 피해 티베트로 12세기 인도 불교 교리와 사상을 소장한 대학에 책을 실어 나누고 교육의 전통을 이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나란타 대학의 정통을 이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스스로. 그래서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나란타 대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타 유니버시티. 나란타 대학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불교 대학 중 하나다. 고대 불교 대학 중 하나예요. 유일한 대학이 아니라 고대 불교 대학 중에 하나. 그래서 나란타 대학은 인도 동북부 인도 동북부의 파드나에서 남동쪽으로 약 55마일 떨어져 있는 인도 비하르주에 위치해 있다. 동북부예요. 동북부. 나란타 대학은 서기 427년 굽타 왕조의 샤크라시티아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서기 1191년 약 600년 동안 번성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서기 427년이니까 지금 서기 2024년인가요? 지금이? 그렇죠? 서기 2024년이니까 24 빼고 이제 600년, 이게 불기 2600년이니까 600년이 더 많죠, 서기보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서기 427년이니까 여기다가 600년, 5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0년을 합치면 927년이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거의 927년, 그렇게 되죠. 서기 427년이니까 600년이 더 붙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서기 1197년, 1197년, 거기 600년이니까 1700, 부처님 돌아가시고 1797년 그 정도 되죠. 그렇게 그 기간에 번성을 했다고 해요. 나란타 대학은 전성기에 중국과 그리스, 페르시아의 학생과 학자들이 찾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나중에 인도의 불교가 쇠퇴하면서 1193년
박티야르 킬치의 투르크 무슬림 침략자들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많은 책과 시설이 불태워졌다. 나란타 대학의 도서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으며, 자,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대학에서는 불교만 가르치진 않았어요. 논리학도 가르쳤고요, 문학도 가르쳤고, 점성술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치고요, 의학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나란타 대학은 불교 대학이면서 종합대학이었던 거죠. 종합대학. 나란타 대학의 도서관은 다르마칸자 진리의 보물 또는 라트나사가라 보석의 바다라는 라고 불리는 세 개의 큰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트나다 D는 9층 높이의 가장 큰 건물로 금강경을 포함한 가장 신성한 경전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란다는 박티야르 킬지의 무굴 제국이 인도를 지배한 12세기부터 1200년경부터 파괴되어 폐허로 변했다. 폐허로 변했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700년경, 1700년경 또는 1800년경에 파괴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나란타 대학에서 경전을 중국으로 건네오는 시기, 그 시기가 이 나란타 대학에서 가져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란타 대학에서는 소승, 초기불교 그리고 대승불교가 다 경전이 다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초기불교보다는 대승불교를 훨씬 더 좋아했었고 유행을 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대승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져오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탁샤실라 대학. 간다라 탁샤실라 대학은 간다라 문화가 꽃피운 페샤와르로 가는 길목에 있던 파키스탄의 탁실라라는 도시에 있었던 불교 대학이다. 자, 나란다 대학은 인도의 동북부 파드나 지역이에요. 파드나 지역.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은 인도의 동북부 지역이었고, 탁샤실라 대학은 인도의 서북부 지역이에요. 인도의 서북부 지역. 파키스탄의 탁실라라는 도시에 있었던 불교대학. 이게 지금으로 치면 파키스탄 탁실라라는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이게 고대 인도의 동북부 지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다라 문화가 꽃피운 지역으로 가는 곳. 고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이며 기원전 5세기경, 여기는 기원전 5세기경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100년 정도 지난 뒤에 만들어진 불교대학. 기원전 5세기경 설립 때, 이때 만들어졌는데 불교는 제외했대요. 이때는 불교를 제외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공전하던 시기에 운영됐던 대학이라고 해요. 운영됐던 대학.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 같이 가르치는 그러한 대학이었다고 해요. 탁샤실라 대학 당시에는 인도와 바빌론, 그리스, 시리아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서쪽 지역의 나라의 유학생들이 많이 온 거죠. 그런데
이 탁샤실라 대학의 중국의 구법승이었던 법현 스님과 현장 스님도 이곳을 거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그 현장 스님이 그 손오공 있죠. 손오공. 사후종 나오고 손오공 나오는 거 그게 뭐죠? 서유기. 예. 서유기에 나오는 그 법사 스님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분이. 예. 이 현장 스님, 법현 스님도 중국의 스님이잖아요. 이 두 중국 스님이 바로 탁샤실라 대학,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 있던 탁샤실라 대학도 거쳐 가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의 무역 루트가 기능을 잃어가면서 탁샤실라의 운명도 서서히 다했다. 자, 고대의 무역 루트, 실크로드 아시죠, 여러분들? 실크로드. 예. 그런 실크로드처럼 이 인도의 북서부 지역이 바로 실크로드와 같은 무역 루트에 속해요. 예, 무역 루트. 그래서 이 기능이 점차 잃어가면서 탁샤실라 운명도 서서히 다했다. 탁샤실라 대학은 문학과 철학, 의학, 정치학, 천문학, 기하학, 음악, 무용에 이르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 수만 명에 이르렀고 교수 진도 카오틸리아, 파니니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합니다. 카오틸리아나 파니니 같은 이 유명한 학자, 어떻게 유명한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자료에 유명한 학자라고 나와서 그냥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저한테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못 알려드려요.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전문적인 자료를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 비크라 마실라 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비크라 마실라 대학은 팔라 왕조가 지배했던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바갈푸르에 있었던 중요한 대학이었다. 이제 인도 다시 북동부 지역이에요. 비크라 마실라 대학은 13세기 이슬람 군대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번영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100명의 이상의 교수와 약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던 가장 큰 불교 대학 중 하나였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학은 특히 탄트라 밀교, 탄트라 밀교에 관한 전문 교육으로 유명했다. 이게 주문이 주문 같은 거, 은밀하게 한 스승에게 한 제자한테 가르치는 은밀한 가르침,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밀교에는. 이 밀교의 가르침이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의 형식도 좀 따르고 있다고 해요. 우파니샤드가 무릎 앞에 엎드려서 배우는 그 가장 가까이서 가장 뛰어난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은밀히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바크라 마실라 대학은 탄트라 밀교, 불교의 탄트라 밀교, 이것이 좀 유명했다 이거예요. 이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졸업생 중 한 명은 디팡칼라 시리즈 야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티베트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아티샤로 불리었다. 아티샤는 인도 불교 후기에 성행했던 밀교를 중심으로 기존의 소승과 대승의 교학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초기 불교 이후에 다양한 이론과 수행도의 혼란을 정리한 스승이다. 정리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아티샤라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종종 들었던 이제
수행 체계를 잡아주신 거죠. 티벳의 수행 체계, 특히 수행도의 체계화와 종합화의 방법론으로 단계적 수행 체계인 도차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수행해 간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차제의 수행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밀교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대학이 비크라마실라 대학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나란타 대학의 정통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라비 대학. 빌라비 유니버시티. 빌라비 대학은 약 6세기에 현재의 구자라 트시의 사우라스트라에 설립되었으며 12세기까지 600년 동안 번영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한 대학이 600년 막 400년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번영을 했다는 건 대단하죠. 발라비 대학은 서인도 불교학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서인도예요. 서인도. 서인도. 중국의 구법승 의정은 7세기에 이곳을 방문하여 발라비 대학의 나란타 대학에 뒤지지 않으며, 자, 서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인도는 지금 인도 지도에서 그 중앙에서 서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발라비 대학이. 그래서 이 발라비 대학의 그 체계가 나란다 대학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서인도의 불교의 중심이라고 또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발라비 대학을 서인도 불교의 중심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스리랑카 불교, 지금의 스리랑카 불교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대학이라고도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스님도 발라비 대학에는 100여 개의 사원이 있으며 스님들이 6천여 명이 넘게 있다고 기록을 남겼다. 대부분 스님들이 부파 불교의 정량부 법을 배우고 있으며 불교 외에 법을 배우는 이들도 있다는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유식학파의 덕혜와 안해 스님이 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은 이 발라비 대학, 즉 인도의 서쪽에 있는 서쪽 지역에 있었던 발라비 대학의 유식학파, 즉 유식학이 좀 많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 이 대학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발라비 대학은 세속 과목에서의 교육으로도 유명했다.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했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죠. 자, 이 발라비 대학은 세속 과목에서의 교육으로도 유명했으며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했다.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대학 졸업생에게는 고위 직책이 주어졌다고 한다. 자, 봐봐요. 이 불교 대학이에요. 이 발라비 불교 대학. 발라비 불교 대학은 세속 과목에서 교육으로도 유명했고 수준이 높았다. 이거 수준. 그러니까 이 발라비 대학에 있었던 스님들이 세속의 과목도 능통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중국 불교나 우리나라 한국 불교나 대만 불교나 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그런 불교는 어때요, 스님들이? 이렇게 유식할까? 글쎄요. 뒤떨어지죠? 훨씬 뒤떨어지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대학 졸업생에는 고위 직책이 주어졌다고 한다. 예. 발라비 대학이 부파불교를 옹호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예.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발라비 대학은 불교의 교리와 함께 불교의 교리와 함께 브라만 과학도 브라만 과학이라는 거는 베다의 성전을 바탕으로 한 브라만 신을 믿는 일종의 신학 과학에 이게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학, 경영, 농업, 행정, 시인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등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엄청 많이 벗어난 형태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8세기경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세기경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공격당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이트라카 왕조의 지원으로 왕이 지원을 해줬어요. 대학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12세기에 이르러 대학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세기면은 여기다가 600년 합치면 1800년이죠? 예. 1800년쯤 이제 중단을 했다. 그 얘기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학, 파하루푸르 소마프라 대학. 파하루푸 소마프라 대학은 8세기 후반. 8세기 후반이면은 여기서 600년 합치면은 1400년이죠. 인도 북부 벵골에서 팔라 왕조의 다르마팔라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12세기까지 400년 동안 번영했다. 이 대학은 총 33,0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차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479년의 연도가 적힌 청동 그릇이 사원 유적에서 발견되어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방글라데시 영토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학은 불교와 자이나교, 힌두교를 두루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파하루푸 소마프라 대학은 방가족 군대에 의해 11세기에 거의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12세기에 폐허가 되었다. 이제 1800년경에 폐허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게 방글라데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북부 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방글라데시. 그쵸? 그러니까 겐지스강 유역의 흐름을 탄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냐? 어디 무슨 강이냐 여기가. 무슨 강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부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네 이게. 여기도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 인도 고대 인도에서는 완전 동북부 지역이죠. 완전 동북부 지역. 여기도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풍요로운 지역. 이게 무슨 강인지 모르겠네. 메그나강, 메그나강. 메그나강을 따라서 발달한 그런 문명 지역에 그쪽 지역에 이 파하루푸르 소마프라 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가달라 마하비하라 대학. 자가달라 마하비하라 대학은 방글라데시의 현재 북쪽 벵골 지역에 있는 바렌드라 지역에 있었던 불교 대학이었다. 자가달라 대학은 팔라 왕조의 후대 왕들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이 유명한 다른 시대의 대학들과 비교하여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구나. 티베트 문헌에 따르면 나란다 대학과 바그라마실라 등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형성한 5개 대학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이곳은 주로 금강승 불교를 주로 연구하고 교육했으며 이러한 흔적이 이후 티베트 대장경에 그대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금강승 불교를 주로 연구했다라고 하면 밀교죠. 밀교. 그리고 완전히 대승불교화가 된 그런 경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오단타푸리 대학. 오단타푸리 대학.
오단타프리 대학은 나란다 대학에서 8km 정도 떨어진 가깝네. 마가다에 있었던 고대 대학이다. 팔라 왕조의 황제 고팔라가 8세기에 설립해 12세기까지 약 400년에 걸쳐서 번영했다. 그러니까 8세기 플러스 600년을 합치면 총 1400년. 1400년이네요. 1400년. 그래 1400년에서 180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1400년에서 1800년까지 있었네요. 기본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고대 인도의 6대학 중 하나였다. 오단타프리 대학은 나란타 대학에 이어 고대에 설립된 후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도 평가된다. 티베트 기록에 따르면 오단타프리 대학은 1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했던 대학이었으며 1193년 이슬람 교도인 바크라티아르 길치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운영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교 대학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학 7개 대학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교의 경전이나 또 불교의 농장 이런 것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지거나 연구되어지거나 그런 게 많이 있었고,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많은 불교 대학들이 인도에 있었고 그 인도 내에서 많은 학문적으로 또 연구를 한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어떠한 진화도 있다라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온다는 얘기죠. 변해서 전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큰 테마로 어떤 큰 맥락으로 변환을 하는 것은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렇게 대중불교라고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대승불교는 대승불교하고 초기불교하고 딱 나눠지면서 이렇게 구별되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구별되어지면서 불교는 흘러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6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불교의 교리와 논문들 또는 계율들, 율장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왔다라는 그 점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란타 대학도 좋고 닥샬라 신라 대학도 좋고 뭐 비크라마 신락 대학도 좋고 발라비 대학도 좋고 파르루 푸르 소마프라 대학, 뭐 자가달라 마하비 대학, 마하비라 대학, 마하비하라 대학, 오단 타프리 대학 등등 뭐 이런 것 대학에서 진화해온, 변화되어 온 그런 불교의 어떤 교리 또 율장에서 우리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불교 학자나 또 학생들의 그런 법문을 듣고 우리는 그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 핵심의 가르침, 그것은 교차돼 가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베인광, 인과 연기법 안에 또 12연기 그렇게 많이 얘기해줘. 그리고 사성제. 이 사성제가 바로 이제 핵심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요. 전 세계 불교 학계나 또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연기법과 사성제를 인정을 해요. 수행 방법으로는 8종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60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해 오다 보니까
팔정도 수행법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팔정도 수행법이 아닌 다른 수행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 습관, 변화하면서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수행법 또는 교리, 인기가 많은 경전, 그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인도의 고대 불교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